안녕하세요. 저는 수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이녀일남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연년생인 둘째 남동생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자 부모님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두 명을 다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되셨거든요. 그때 제가 결정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남동생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거든요. 19살에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교에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장녀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모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듣는 말들이 정말 상처였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 여자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동생이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4년을 버텼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마쳤을 때 제 나이는 벌써 30살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했어요. 동남아시아 여행이었는데 사실 이 여행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어요. 지금까지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제게 주는 첫 번째 선물 같은 거였거든요. 방콕에서 혼자 여행하는 동안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저처럼 혼자 여행 온 한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유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삶에 찌들어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민준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렸어요. 25살의 청춘이었죠. 하지만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잘 맞았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여행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앙코르와트에서 일출을 보고 베트남 거리를 걸으며 태국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어요. 민주는 정말 저를 잘 대해줬고 저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은 어린 남자 키우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사랑에 빠진 저는 민준을 믿었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보거집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이 많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아들이 너무 일찍 장가간다고 속상해하시면서 저를 매사에 무시하셨어요. 결혼식 때도 정말 서러웠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보거집을 하나 더 차려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운영하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준이었어요. 힘든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가게 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거든요. 처음 3개월은 그래도 민준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였나 봐요. 점점 가게에 나오지 않더니 나중에는 아이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장사 수완이 없던 저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다가 결국 망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려준 가게를 망하게 했다며 저를 심하게 타박하셨어요. 민주는 먹는 장사가 싫다며 다른 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 가게를 차려주셨는데 이것도 결국 망했어요. 제가 장사에 정말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민준이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빚을 갚아줄 수 없다며 아파트 한 채라도 살리려면 위장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을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어요. 민주는 가끔씩 집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갔어요. 제가 다시 합치자고 하면 기다려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민준이 지방에 일하러 갔다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가게가 바빠 보여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며느리가 따로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 민준이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직원을 다그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민준이 저보다 연하에 돈 많은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거였어요. 위장이혼이었지만 그 틈에 다른 여자와 진짜 결혼을 한 거였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따져봤지만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젊고 돈 많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는 식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이 뒤집어졌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공항까지 쫓아갔어요. 신혼부부가 도착하는 걸 보고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 여자 앞에서 민준이 숨겨둔 본처와 아이들이 있다는 걸 다 털어놨어요. 그 여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는 걸 알고 즉시 민준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결혼도 파혼했고요. 저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위장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민준은 아이들을 보고 싶다며 계속 찾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집을 팔고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며 저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더 황당한 일들이 많았어요. 민준이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던 일,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던 일, 새로운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며 험담했던 일들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준의 새 아내가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만나보니 그 사람도 피해자더라고요. 민준이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던 거였어요. 자신은 미혼이라고 전 여자친구들과는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민준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사기죄와 중혼죄로 말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민준의 변명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상황이 복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민준은 실형을 받았어요. 사기죄와 중혼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시어머니도 아들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민준의 친구들이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심지어 민준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민준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어요. 특히 민준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도박 사이트에서 빌린 돈들, 지인들에게 빌린 돈들을 모두 합치니 2억 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새로운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민준은 그걸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민준은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순진하고 착한 남자인 척하다가 점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결혼하자고 하면서 신혼집 마련 비용이라며 몇 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 민준을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도 그의 사기 행각의 일부였던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더 있어요. 민준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낸 전과가 있었어요. 총 서너 명의 여자들이 피해자로 나타났거든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젊고 순진해 보이는 척하면서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핑계를 대며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결혼까지 했으니 다행인 건지 아니면 더 불행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민준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미 계산된 만남이었을 수도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 나이 든 여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여자를 노린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민준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자주 바꿨고
집 주소도 계속 바뀌었고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저는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순진했던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나쁜 사람은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불쌍해요. 아빠가 범죄자가 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줬어요. 나이에 맞게 설명해서 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저에게 엄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려고요. 늦었지만 대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그때 포기했던 꿈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거든요. 직장 동료들은 재혼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한번 크게 당했으니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보다는 아이들과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요. 민주는 출소 후에도 몇 번 연락해왔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시어머니도 가끔 연락해와요. 손자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절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분도 민준의 범죄에 가담했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거짓말과 속임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돈은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직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아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나 봐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되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에 대해 솔직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진실한 사랑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용당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처는 아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